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서울 도봉구에 관객 2만 8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음악 공연장이 2027년에 들어섭니다. 국내 최초의 대형 음악 전문 공연장으로 다양한 상업시설도 함께 들어설 예정인데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서울 동부권 지역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노도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도봉구 차량기지 인근 부지입니다. 2027년까지 이곳 5만 제곱미터 부지에 최대 2만 8천 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서울 아레나가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3, 2, 1, 터치! 서울 아레나는 글로벌 유명 아티스트나 유명 K-팝 스타의 대규모 공연을 위해 최첨단 음향 장비를 갖추게 됩니다. 또 기획에 따라 초대형 공연 설비도 드릴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국내에서 대규모 음악 전문 공연장이 건립되는 건 처음입니다. 미술관도 없고 그런 게 좀 아쉬웠는데 서로 이게 공연장이 생긴다니까. 기존에도 월드컵 경기장과 고척돔 등에서 대규모 K-팝 공연이 열리긴 했지만 음악 전문 공연 시설이 아니라 무대와 조명, 음향이 전반적으로 아쉽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운동하는 공간에서 이 공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효과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즐거운 공연 환경만은 아니었습니다. 서울 아레나에는 영화관 등 다양한 상업시설도 조성될 예정이어서 동부권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네, 국내에서 유일하게 울산에 수소를 연료로 난방을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인근에 수소 열병합 발전소가 있어서인데 도시가스보다 비용이 더 저렴하고 안전하다고 합니다. 법이 바뀌면 수소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도 한전보다 더 저렴하게 쓸 수 있습니다. 김동영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 옆에 2층짜리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소입니다. 인근 공업단지에서 발생한 부생수소를 배관으로 끌어와 연료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합니다. 시간당 생산 전력은 1.32메가와트, 4인 가족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인데 한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생산하면 약 900메가와트 정도가 될 것이고 단가로는 대략 1억 한 5천 정도 전후가 되지 않을까. 전기를 만들며 생긴 열은 아파트 난방용으로 공급합니다. 입주민들은 도시가스 대비 30%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소 에너지를 이용한 아파트라고 해서 고민하던 아파트 중에서 제일 먼저 선택한 게 있었고, 그래서 요금도 저렴하고. 도시가스보다 안전한 것도 장점입니다. 폭발 사고나 화재 위험, 그리고 가스 누출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좀 안전하고. 관련법이 개정되면 생산된 전기를 아파트 입주민에게 한전 요금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한전만이 전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울산도시공사는 인근 공장 등으로 수소 배관 연결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네, 춘천 닭갈비나 전주 비빔밥, 부산 밀면처럼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알리고 관광객도 유인할 수 있는 지역 대표 음식을 개발하려는 자치단체들이 많은데요. 성공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각종 과일이 올려진 디저트와 해산물이 들어간 요리. 공통점은 반죽에 곡성의 지역 특산품인 토란이 들어가 있습니다. 곡성군이 지난해 지역 대표 음식으로 개발했습니다. 조리법은 음식점 4곳에 전수됐습니다. 잘 팔리고 있는지 한 곳을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품평이 하고 나서 여기서 판매를 할까 했는데 바로 만들지 않으면 좀 눅눅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안 맞았어요. 다른 세 곳도 판매하지 않았는데 곡성군은 이 사실조차 모릅니다. 학원이 있는 데는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강진군도 지난해 2월 유명 요리사와 협업해 한우 육회 떡볶이 등을 개발하고 유명 유튜버를 통해 홍보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 사람들이 찾지 않으면서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떡볶이를
부담스러워하시네요. 단가를 맞추려면 수입을 써야 되는데 수입상을 강진해서 구하려고. 한국관광공사는 지역 축제 활성화를 위해 머드버거와 주꾸미 튀김을 개발했지만 역시 흥행에는 실패했습니다. 우선 이제 현장성이 있어야 되고요. 실제 판매 가능하면서 지속 가능성이 있는 메뉴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에서조차 외면받은 음식들의 개발비로는 1억 원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네, 대구 동구에는 닭똥집으로 유명한 평화시장이 있는데요. 시장 안에 지은 지 50년이 된 낡은 주상복합 건물이 있습니다. 붕괴 위험이 있어 당장 사용을 중단하고 보수를 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이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평화시장의 3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부서진 외벽에 녹슨 철근이 훤히 보입니다. 나무로 지탱해 놓은 함석 지붕은 구멍이 뚫렸고 여러 철근은 날카롭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건물이 세워진 건 1974년, 50년 전입니다. 낡아서 비만 오면 곳곳에서 물이 새입니다. 지난해에는 진단 결과 붕괴 위험이 있는 D등급을 받았습니다. D등급은 사용 제한 대상입니다. 하지만 당장 오갈 곳이 없는 주민들은 그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불안하죠. 비가 오면 이제 고인된 일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편해가지고 가스 같은 거 하나씩 이렇게 받쳐놓고. 주민들 스스로가 보수 공사를 해야 하지만 비용 부담이 어려운 주민들이 많아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사유지인 공동주택 수리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옥상 방수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상황에선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대구시와 동구청은 일반 시민들도 출입하는 1층 상가만 우선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D등급에서 C등급 올리는 수리를 하지. 올려야만 이걸 사용할 수 있으니까. 대구 동구청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네, 요즘 지자체별로 우산을 무료로 수리해주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도 3호점까지 문을 열었는데 수리는 물론이고 못 쓰는 우산을 기부받아 손질해 관내 전철역 등 7곳에서 시민들에게 빌려주고 있습니다. 김승돈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부천 송내역에 있는 리본 우산 1호점입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 우산 병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장난 우산을 무료로 수리해주는 곳입니다. 아니 이제 여기가 좀 약해서 그런지 녹이 많이 슬고 그래서 여기가 많이 부러져가지고 많이 오는 게 많더라고요. 무료 우산 수리센터는 부천시 관내에만 3곳이나 됩니다. 수리에 사용하는 부품은 고장난 우산을 기부받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를 들고 왔거든요. 3개는 고칠 수 있고 하나는 안 된다 하셔가지고 그거는 이제 기증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고칠 때 쓴다고. 센터 직원들은 모두 60대 이상 어르신들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장난 걸 또 고치고 고쳤을 때 또 완성품 되고 또 받아가시면서 너무 좋아하는 모습 보면 너무 좋아요. 고장나거나 방치된 우산을 기부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1,200개가 모였는데 수리된 새 우산은 관내 전철역 4곳 등 7곳에 비치됐습니다. 시민들이 무료로 빌려 쓸 수 있는 양심 우산입니다. 갑자기 비 왔을 때 이제 우산이 없어서 사기도 좀 아깝고 그럴 때 여기서 무료로 빌려주니까 참 편리하고 좋았습니다. 리본 우산 캠페인, 무료 수리와 대여, 그리고 자원 재생과 일자리 창출까지 일석사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네, 네트워크 초대석 순서입니다. 다음 달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수를 방류한 지 1년이 됩니다. 우려와는 달리 큰 혼란은 없었는데 그동안 어떤 시스템이 마련됐고 최근 수산업계의 상황은 어떤지 노동진 수협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회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취임하신 지 1년 4개월이 되는데요. 그동안 어떤 일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오셨는지요? 아시다시피 지난 1년은 우리 수산업계에 돌이켜 큰 위기가 왔던 거 아시겠지만 후쿠시마 때문에 어려움 봉착됐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전국에 약 200개가 넘는 어촌이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를 다 다니면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도 아시다시피
노량진 수산시장이 또 마찬가지 위기가 왔던데 이 위기를 극복하기까지는 많은 어업인들의 애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어업인들이 잘 넘겨줘서 너무 고맙고, 그러고 해야 될 일들을 돌아볼 여기 없이 1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제일 중요한 우리 수산물 살리기 운동에 치중하다 보니까 세웠던 계획들이 다 못했던 그런 아쉬움은 남죠. 우려는 많았죠. 그러나 다행히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우리 과학을 바탕으로 소비에 대한 불신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범정부적으로, 그리고 우리 수협 자체에서도 대한민국에서 나는 모든 생산품을 검역하고 있어서 검역에 안전한 물건만 소비가 출하를 하니까 큰 문제 없이 출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소비의 어려움이 상당히 큽니다. 네, 저도 회를 좋아해서 참 즐겨 먹는데요. 그래도 소비가 위축되진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 대책은 계속 하고 계시다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소비가 안 되는 1번은 수산물에 대한 신뢰의 도리가 아니고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정부가 우리 수협 중앙회하고 협의해서 홍보를, 우리 수산물 묵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행사에 대한 좀 지원을 많이 해주면은 소비 촉진 행사를 전년과 같이 후쿠시마 사건 때처럼 계속 연이어서 해줘야만이 이 죽어 있는, 침체되어 있는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저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당히 지원받고 싶습니다. 지금 뭐 정부도 고민을 하고 우리 수입중앙회도 고민을 합니다만은 수산업이 기후 변화의 이유 때문에 동서남해의 생산량이 틀리고 동해와 서해와 남해에 또 어종도 또 틀립니다. 옛날하고 지금 많이 틀려져서 그런 것을 고민해서 수산업이 좀 어려운 데는 어려운 데 지원 방법, 또 그러고 생산되는 좀 낮게 생산되는 데는 소비를 활성화 있고 우리가 유통을 해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접근을 해야만이 어촌이 살아나지 않겠나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법이 특별법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탄소 정책을 방해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어민들이. 단 우리 바다는 우리 어업인들의 생활 터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당사자인 어업인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절차 하나. 동의를 받으면은 그 동의를 어떻게 해서 진행해가지고 어업인 피해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이며 어떤 이 바다를 내주는 대신에 어떤 팁을 줄 것인지를 고민하자. 그래서 민간협의체가 순수하게 어업인이 주축이 되는 거. 그리고 어업인 책임자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리고 모든 업자의 태도에서 벗어나서 정부가 간섭을 해서 정부가 이래 보정이라면 뭐다 합니다만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정책. 제가 이번에 풍력에 관계되는 전국에 있는 수협장을 한 20명 듣고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일본은 참 잘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업의 정체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하나 생기면은 양분이 돼가지고 찬반의 양분에서 상당히 갈등만 일으키거든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바다를 내주는 어업인들에게 바다를 잃는 대신에 어떤 것을 내주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소비를, 그리고 소득을 창출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부하고 우리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중심에 우리 어업을 넣어도 하는 것이에요. 최근 몇 년 새 기후변화가 우리의 삶을 정말 많이 바꿔놓고 있어요. 특히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바다는 더더욱 그럴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장 상황은 좀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조금 이런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늦게나마 해수부나 정부가 그리고 수협이 나서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서남해의 어획량 변화, 그리고 생산량의 변화를 이제는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다. 지금 동해와 서해는 어종의 차이가 급격하게 생겼거든요. 동해는 그 많은 오징어가 거의 소멸되다시피 했는데 이게 과연 기후변화의 영향인지도 이제 깊이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 그러면 서해에는 지금 김이나 대한민국이 K푸드로 김이 세계에서 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생산량을 어떻게 해서 고소득을 올려서 어민들이 소득 증대를 하느냐. 그런 고민을 이젠 타이트하게 정부나 그리고 해수부가 우리가 삼위일체가 돼서 좀 깊게 들여다봐서 준비를 해야 할 단계가 왔다.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준비해서 어업인이 생산되는 품종에 대한
반응, 그리고 연구,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왔다. 그런데 그거를 좀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죠. 제가 우리 조직에서 해야 될 일들을 좀 뒤로 하고 제일 먼저 할 게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 수산업 지금 종사하는 인구들이 100만이 넘었거든요. 근데 자꾸만 갈수록 우리 어촌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 줄어드는 어촌 인구를 어촌을 놓고 나면은 뭘 해야 될 것인지를 포커스를 맞춰야 되면은 젊은이들 기업 기촌에도 좀 포커스를 맞추고 그러고 업을 놓는 사람에게 어떤 것을 시켜야 되는지 또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데 그거를 자꾸 맹목적으로 이래 자꾸 논리를 갖고 할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제가 전국의 91개 수협을 그러고 약 2,000개가 넘는 어촌계를 작년에 내가 거의 한 80% 다니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이 어업인들이 희망이 자꾸만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고 대한민국이 삼면이 바다지만은 이 바다는 우리 어업인의 것만 아니에요. 우리 5천만 국민의 힐링 공간인데 바다 가면 쓰레기, 바닷가에 가면 많은 좋지 않은 이미지가 많은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서 전 국민이 바다를 찾아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추려면은 소득정대에서 한 발 벗어져서 관광 인프라를 만든다든지 그러고 국민들이 찾아오는 어촌을 만든다든지 하는 의미를 지금 해수부하고 수협하고 많이 이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촌의 고기만 잡는 시대에서 이제는 관광 인프라에서 기타 소득으로 좀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깊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산시장을 찾아주시는 우리 소비자분들 그리고 바다를 참 좋아하는 저희 TV조선의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가장 오늘 이 인터뷰를 하면서 중점을 두는 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노량진 수산시장이 작년에는 그 어려운 시기에도 상인 여러분들이 잘 견뎌주었습니다. 거기에 너무 고맙고 지금은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좀 뜸한데 제가 감히 중앙회장으로서의 약속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수산물 아무 문제 없고 그러고 노량진 수산시장에 있는 수산물 정말 맛있고 좋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용해서 우리 상인들 그리고 우리 어업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달 개통되는 별내선 6개 역에서도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기존에는 기후동행카드로 하차만 가능했던 4호선 연장 진접선 3개 역에서 승차도 가능해집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8일 경기도 남양주시와 기후동행카드 사업참여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서울시는 경의중앙선 6개 역사와 경춘선 7개 역사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치단체와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